네, 학생들의 실력과 미래가 바뀌는 곳. 안녕하세요. 저는 국강별화 부원장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자녀들의 실력 향상과 미래를 위해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노력들이 학생들의 성공적 입시로 열매맺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 정리와 2020년 수능 분석, 특목고 자사고 입시 분석, 불확실성 속에서 고교 선택 방법 등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시는 원장 선생님께서 알찬 내용으로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찍고 있는 거죠?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중등부는 적게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회가 2개가 있는데 앞에가 중등부고요, 뒤에가 고등부입니다. 중등부는 지금 신청하신 분이 한 30분 정도이신데 약간 늦게 오시거나 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고등부는 아마 한 60분 이상 오실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중등은 좀 적습니다. 좀 조용하시네요. 자,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 예, 저 처음 보시는 분. 저 보신 적 있으신 분. 그러시고, 자, 알겠습니다. 방금 안내 드린 것처럼요, 오늘 날씨가 조금 춥고 한데, 이 귀한 시간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수가 매우 적지만, 그래도, 이 시간 의미있게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오신 만큼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도움되실 수 있게 강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좀 많거든요. 자료실이 좀 두껍지 않습니까? 그죠? 두꺼운데 제가 그냥 맞춰서 할 거거든요. 현재 지금 학생이나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현재 중2 학생 부모님이시다. 중2 학생. 현재 중2 학생이거나 현재 중2 학생 부모님. 자, 알겠습니다. 분명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중1이거나 중1 부모님. 네. 그 외엔 뭐죠? 초육이에요. 자, 예비 중1. 예비 중1. 와우. 자, 제일 많네요. 그렇구나. 예, 제가 조금은 좀 놀랐어요. 너무 적게 오셔서 제가 설명회 강의한 것 중에 오늘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제일 적은 숫자인데, 네, 그래도 네, 강의를 준비한 만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역시 강의 자료실에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수요를 좀 파악해보고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 중1, 예비 중2, 예비 중3 우리일 텐데 이 중에서 관심이 있는 학교가 영재과학고 네, 있으시군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잘 파악해야 안내드릴 거예요. 이게 내용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맞춰서 할 겁니다. 자, 한 번 더 영재고 과학고를 확실하게 간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재과학고를 생각한다, 관심이 있다. 자, 오케이, 손 내리시고 그 다음 특목고 고려하고 있다. 외고,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 자사고, 일반고를 생각하고 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와 앉아 있다. 그냥 와서 앉아 있다. 자, 알겠습니다. 사실 영재과학고도 3시간짜리 하나가 모자라고요. 영재과학고 하나만 하더라도 3시간짜리 한 번이 모자랍니다. 역시 특목고, 외고, 국제고의 경우도 3시간짜리 하나가 모자랄 수 있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좀 수요를 파악해보고 하고자 합니다. 전 괜찮은데 제 마음이 좀 놀란 것 같아요. 너무 적게 와서. 전 문제 없는데 제 마음이 놀란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우선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서 오늘 드린 강의 자료집 보시면 아마 여기 써 있을 거예요. 참고로 얘가 얘예요. 아시죠? 그죠? 얘가 얘입니다. 자, 아시겠죠? 네. 혹이 왜 이렇습니까? 한 번 더. 이 사람이 얘입니다. 그쵸? 자, 네. 자, 보시면 좀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가장 큰 계기인데 요 1번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28일이었죠. 정부에서 즉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것이 과연 뭔가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지어서 수능이 점점 더 비중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래서 올해 수능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올해 수능을 좀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특목고라 하면 영재, 과학고, 그 다음에 외국, 국제고까지입니다. 자사고들 분석해 보고 현재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교를 선택해 좋은지를 좀 짧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등인데 어떻게 우리가 중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공부할 수 있을지를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사실 고입은 대입을 위한 과정인 거니까 우리가 대입에서 제가 적중한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그 나누어 드린 거 보시면 거기서 한 절반 뒤부터는요 저희 학원에서 정리한 요 인근 학교들에 대한 분석 자료예요. 요것은 제가 다 안내를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넣어 드렸는데 보시면 거기에 가나 다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일반 인문계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특목고나 자사고 등을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의할 것이 아니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서 넣어드렸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보이시죠? 네. 저에게 귀한 그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좀 반응이 별로면 좀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적지만 반응을 잘 해주셔야 제가 끝까지 강의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 서울의 모습이죠.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 수원에도 대학교 많이 있죠, 그죠? 하지만 보통 우리들의 관심은 거의 다 서울로 갈 거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이렇게 놓아 놓았습니다. 참고로 그 아빠시니 아빠같이 보이셔서 그렇지 않으시군요. 혹시 어느 분 아버님이신가요? 저희 학원 재원생 아니면 어느 분 아버님이세요? 아버님? 근데 왜 아빠 아니라고 해? 그렇지? 저분이 아빠신 거지? 오케이, 알겠어요. 야, 아빠가 참 훌륭하시다, 정훈아. 이 시간에 오셔서 들으시고, 이건 정말 훌륭하신 거야. 정훈이를 위해서. 보시면 이게, 지난 28일이었죠. 요거 내용이 뭐냐면, 고교 대학과 그 다음에 대입 구조 같이 볼 텐데 고교에선 이런 것들이죠. 정규 교육 과정 외의 활동을 대입에 반영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하고 그 다음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이고요. 대학에서는 학종 선발 기준을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선발 결과 공개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의 입사관들을 좀 같이 추가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입 전형에서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죠. 아마 아실 겁니다.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수능을 더 많이 늘려라 하는 것이고 사회통합 전형을 이것을 좀 10%까지 더 늘려서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기가 어렵거나 혹은 힘든 논술 전형과 특기자를 앞으로 점점 더 폐지해 가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넘어가시면 이렇게 여기 있는 대학들 건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조국대, 서강대 등등등의 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시 비중을 이만큼 더 확대해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소개드린 요 대학들에서 정시를 더 늘리고 소개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과 특기자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간다.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생부에서 비교과 활동들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금방 한 것처럼 통합 전형을 좀 더 확대해서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다음 페이지로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현재 중2, 현재 중2, 현재 고2, 현고2, 현고1 다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입시에서 큰 틀은 유지해 가지만 이렇게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고1 예비 고2, 현재 고2 예비 고3, 그다음 현재 중2인 학생들 중2가 있죠, 그죠? 중2, 그다음에 중2. 자, 현재 중2 가면 수능 이 전형을 확대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16개 주요 대학들에서 정시를 더 늘려간다. 자, 하나 퀴즈예요. 그러면 현재 올해 기준에서 정시가 몇 %일까요? 맞춘 분에게 문상 쏠게요. 자, 올해 몇 프로인가요? 올해는 몇 프로길래 왜 현재는 정시가 몇 %이길래 이렇게 더 늘려라고 하는 거냐? 몇 프로일까요? 자, 40. 현재 40%인데 더 늘려서 40%야? 그렇군요. 자, 20%. 네, 맨 끝에 어머님? 20%. 20%. 자, 자, 앞에서 20% 같아. 20%야. 그러시군요. 다 틀렸죠. 자, 몇 프로인가요? 30%. 그렇군요. 네. 올해는 현재 수시가 77.3%니까 얼마인가요? 정시는요, 올해? 22.7%입니다. 예, 따라서 많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 늘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대학들만 그런 것이냐? 자, 사실상은요, 요 대학들만 교육부가 말했지만 이외 대학들까지 다 퍼질 수 있겠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문상은 또 있으니까 또 다음을 기대하죠. 학종은 정말 좋은 취지의 제도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공정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문에서 비교과를 대입에 반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선 우리 학생부가 크게 둘로 갈라지죠. 다 같이 뭐와 뭐죠? 왜 자꾸 물어? 네가 말하지. 자, 뭐예요? 따라할게요. 교과. 소리가 안 들려요. 저 집에 갈 거예요, 진짜. 자, 시작. 크게 교과. 또 한 가지가 뭐죠? 그쵸. 교과가 뭐예요? 전부 다 교과가 뭐야? 교과가 뭐야? 먹는 건가? 자, 교과가 뭐예요? 내신이죠, 내신. 알겠죠? 자, 따라할게요. 비교과. 요거 뭐예요? 교과, 즉 내신이 아닌 것들이죠. 뭐가 있어요?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학생의 잠재력과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자, 이것을 평가하는 공정성이 담보가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의 가장 단점이 내가 바로 뭐였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지난 가을에 여지까지도 여파가 있는 거죠? 비슷한 조. 그렇죠? 그렇죠. 그 조국 씨, 그죠? 그 조국 전 장관의 따님 문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공정성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학종의 운영 말씀드렸습니다. 요건 우리가 다 고2니까 건너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요것들이 이제 현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에서 더 늘어날 학생들의 그 증가 수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요것이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은 자료니까 우리가 요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입시 제도에서 큰 변화를 이렇게 소개해 놓았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다 중동이니까, 자, 2021은 얘는 현재 중2, 중3, 고1, 고2, 어디죠? 2021이 고? 자, 고2죠. 쓰세요. 고2. 자, 2022는 현재 고1. 그 다음 2013은
현재 중3. 그죠? 마지막 2024는 현재 중2겠죠. 그쵸? 당연히 현재 중1이나 현재 초6은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자, 학생부에서 비교과를 뭐 하라고요? 줄이는 것이죠. 축소죠. 그죠? 자, 잘 안 나오네 이거. 자, 학생부에서 비교과 축소한다는 것이죠. 현재 보면, 자, 여기서 보면, 현재 우리 중3은 없으니까, 예, 볼게요. 2024 가면, 여기 현재 중이니까, 정규 교육 과정에, 뭐예요? 비교과 활동들을 대입에 변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대학교에 갈 때 뭐 한답니까? 사라지는 것이죠. 폐지죠. 그리고 그 앞에 현재 중3과 현재 고1들은 자기소개서가 현재에 비해서 글자 수가 줄게 되고 현재 중2부터는요 아예 자기소개서를 대학교에 갈 때 폐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종 운영에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고교 정보 블라인드 확대한다. 이게 뭐죠 이게? 현재는요 학생부 종합에서 고교의 정보가 대학에서 반영을 해야 돼요. 하고 있죠. 예컨대 특목고하고 일반고를 같이 놓고 볼 때 누가 더 유리해? 당연히 특목고죠. 그리고 같은 일반고여도 우리 요 인근에 있는 수성고하고 그 다음에 학교 비하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수성고하고 영생고를 볼 때 당연히 대학에서 누굴 더 선호해요? 수성고죠. 그쵸? 영생고랑 역시 오해하지 마세요. 학교 비교가 아니고 그 비하가 아닙니다. 영생고랑 율천고를 비교할 때 뭘 더 선호할까요? 쌤이에요? 자, 그런가요? 자, 네, 율천고가 더 불리하죠. 자, 뭐 이유가 많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런 고교에 대한 정보들을 가능한 배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지망 학교를 골랐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배정된 학교가 율천고이면 거기서 학교 때문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없애자는 것이죠. 자, 뭐 등등등 있고요. 수능 의지 전형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확대해 가는 것이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상.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현재 고2, 현재 고1, 현재 중3, 현재 중2, 그 다음 현재 초4인데 자, 이것이 큰 흐름이에요. 보세요 한번. 자,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자, 요 페이지에 글자가 잘 보이시는 분은요, 마음이 좋으신 분이시고요. 글자가 안 보이면 마음이 좀 어두운 분이세요. 자, 너무 작나요? 보겠습니다. 현재 고2까지는요, 현재 고2부터는 문이과가 통합됩니다. 현재 고3 아니었습니다. 현재 고2부터 문이과가 통합되었고, 기존 체제로 갔죠, 수능이요. 그 다음에 정시 비율이 약간 소폭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고1이 가장 중요한데 자, 고1 별표 해주시고요. 별표를. 고1부터 많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죠. 정시 몇 프로? 대략 23% 정도 안 돼요. 대략 23%예요. 뭐 이렇습니다. 보세요. 현재 고3은 22.7%고요. 정시가 현재 고2는 23%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고1부터는요. 얘를 더 늘려서 몇 프로까지 가라고 써 있어요? 그쵸? 더 늘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 특기자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어학 특기자, 어학.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우수자들이에요. 보시죠. 자, 어학 우수자 거의 다 누가 쓸어가요? 대학 갈 때요? 어학 우수자 누가 쓸어가요? 외국 국제고죠.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우수자, 수학, 과학 특기자 누가 쓸어가요? 영재 과학고죠. 그쵸? 따라서 이건 뭐냐면
일반고가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의 불이익 혹은 내지 특목 자사고에 대한 어떤 혜택을 조금 더 없앤다. 이런 것의 취지입니다. 알았지, 정은아? 오케이. 자, 우리 정은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자. 알았지, 정은아? 아빠를 위해서. 파이팅. 훌륭하다. 자, 그리고 수능 국어하고 수학에서 자 과목이 더 선택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탐구 영역이 당연히 문이과가 사라지니까 폐지됩니다. 선택이. 그리고 학생부에서 소논문을 폐지하고요. 교내 수상 기재를 축소하고 간소화합니다. 소논문은요, 잘 보시죠. 소논문은 학생들의 어떤 학업 능력을 평가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매우 좋죠. 좋죠. 근데 왜 폐지합니까? 왜 안 공정한가요? 소논문 같은 경우는 학생의 어떤 지적 역량이나 학업적 우수성 보기에 참 좋은 요소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했어. 부모님이 좀 잘 살아. 그래서 이 소논문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소논문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선생을 붙일 수 있어. 그럼 이 학생은 당연히 잘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지 않고 소논문이 뭔지 잘 모르고 생기부가 그냥 뭔지 잘 모르거나 이런 다수의 부모님들께서는 이걸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이가 알아서 소논문의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관련 연구자료를 찾아서 읽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일례로 강남 쪽에서는요, 제가 뭐 가장 오랫동안 강의한 곳들인데 소논문 하나가 거의 100만 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논문 하나 봐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사교육 업체에서 소논문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선생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써주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일은 아주 적어요. 하지만 강사가 다 하지 않지만 하여간 학생들이 쓸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 써주는 것이죠. 거의 100만 원이에요, 하나가. 그러니까 자, 우리 중에서 나는 우리 아이 소논문 하나 쓰는데 나 100 낼 마음 있어. 그치니야 뭐. 자, 손. 손 들어볼게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애가 소논문 쓰는데 뭐 수학 혹은 뭐 과학 혹은 뭐 국어 혹은 뭐 영어 혹은 뭐 그 외 과목에서 쓰는데 나는 우리 아이 위해서 소논문 하나 100만 낼 마음이 있어. 그게 뭐라고? 안 쓰면 되지. 자, 그럴 수 있다. 없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극소수예요. 죄송해요, 있으신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뭐 다 제 지인들인데 대치동에 가면 학원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즐비한데 생기부 관리 학원만 생기부 관리만 해도 그냥 한 학기에 300 선불이에요. 기본이. 한 학기에 300이 선불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생기부 관리의 기본 베이스가 300이고 거기다가 더 보고서 하나당 얼마, 소논문 얼마 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학기에 500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정말로 어마어마해요. 그 시장이요. 제가 저렴하게 수원에서 하려고 무지 애를 썼으나 안 되더라고요. 수요가 거의 없어. 심지어는 그걸 돈 내고 해요? 이러니까 제가 되게 좀 어려웠던 게 있었는데 여하간 이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최소화하거나 없애기 위한 것이죠. 아시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논문 혹은 뭐 탐구 보고서 다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현재 중3부터 정시 비중을 더 대폭 늘린다는 것이고 현재 중2에 발표하고요. 현재 중2에서는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교내 대회, 수상 경력, 독서활동 등에 뭐 한다고요? 대입에 반영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학생부 종합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학생부 종합은 문제가 많지만 또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고, 그러면 학생부 종합에서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무엇을 준비해 가야 좋은지가 우리의 관심 분야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자기소개서를 없앤다는 것이고요. 현재 초4, 예비 초5죠. 자, 예비 초5 자녀가 있으신 분, 네, 꼭 있을 수 있죠. 자, 요건 뭐냐면 이제 현 정부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정책 중에 자, 뭘 가지고 온다고요? 고교 학점제예요. 그리고 아래 보겠습니다. 고입지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다 돌린다. 뭘로? 일반고로. 자, 역시 잘 보시겠습니다. 자사고나 국제고 이런 특목고가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저의 의견이에요. 항상 뭐냐면 일반고를,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끌어내리지 말고 일반고의 수준을 특목고, 자사고 같이 끌어올려라가 저의 주장이에요. 하지만 이게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돈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그 경제부처에서, 즉 기재부에서 돈을 잘 안 주거든요. 교육부에다가. 하여간 예산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여하간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여건이 좋은 특목 자사고를 일반고 다 이제 끌어내려서 비교적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격차가 큰 이 문제를 조금 더 완화해 가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여하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다 일반고로 돌린다고 하는 것이고, 수능이 항상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학생들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지금은 수능이 거의 다 객관식이에요? 소수령이에요? 논술형이에요? 거의 다 객관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수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항상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같이 논술고사가 있지만 논술을 아까 본 대로 점점 더 축소하거나 폐지해 간다고 한다면, 자, 어떻게 수능을 또 바꿔갈지가 또 앞으로 나온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 있고요. 그 다음 아래 것들은 아까 한 것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2023, 2024, 그쵸? 거기서 비교과 현재 중3까지 기재 항목들을 축소하고 현재 중2부터는 대입 반영을 하지 않는다. 자기소개에선 현재 중3까지 문항을, 그 다음 분량을 축소한다. 그 다음 현재 중2부터 폐지한다. 그쵸? 정시는 점점 더 늘려간다. 사회통합 전형은 역시 10% 이상을 의무화한다. 그 다음에 특기자와 논술 전형은 폐지를 유도한다.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폐지예요? 폐지 유도예요? 유도예요. 따라서 이것은 대학교에서 이것을 따라갈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뭐냐면 뒤에 살 거지만 특기자하고 논술로 들어온 학생들은요, 보통은 우수해요? 그저 그래요? 별로예요? 우수하죠. 따라서 대학들에서 교육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안 받거나 혹은 일부를 받겠다고 한다면 논술이나 특기자를요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내 다수 대학들은 재정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갈 흐름이겠지만 논술도 이것도 대학들에서 다 폐지할 수 아직 그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데 한번 보시죠. 교과활동 1번 발표하시고요. 다 같이 교과가 뭐라고요? 시작. 내신. 한 번 더. 자, 교과가 뭐라고요? 내신이야. 내신. 그쵸? 자, 어머님 지금 현재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12페이지네요. 보시면 교과 활동은 요거는 현재 고2까지 500자, 현재 중3, 고1은요, 자, 같은 분량이고요. 현재 중2 이하부터, 자, 보세요.
방과 활동을 내용을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영재나 발명 교육 실적들도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다. 종합의견 뭐죠? 종합의견이? 종합의견 뭐예요? 요거 누가 쓰는 거예요? 종합의견은? 담탱이요? 요거 누가 쓴다고요? 종합의견 시작? 어느 선생님? 그쵸?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요건 샘플이에요. 요건 제 아들 거예요. 제 아들 거. 위에는 개인 정보라서 제가 지웠어요. 개인 정보라서. 자, 출결이 있어요. 수상 경력 있어요. 수상 경력. 수상. 그 다음 진로 희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체가 있죠. 자율. 그 다음 자율. 그 다음 봉사. 그 다음에 교과 학습 활동 상황 등이 있죠. 여기서 참체 다시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트 다 아시죠? 세트 이렇게 있는 거죠. 뭐 1학기 국어, 그 다음 1학기 사회, 1학기 도덕, 그 다음에 1학기 수학 쭉 써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있고 지금 양이 많나요? 적나요? 아직 적죠, 그죠? 정말 양이요, 그죠? 적죠. 보통 자, 지금 저희 아이가 아직은 중2라서 내용이 여기에 일부니까 많지 않지만 중3까지 다 들어와도 양이 많지가 않겠죠. 이게 이제 고등부 건데요. 이게 고등부 거인데 한번 보시면 이 아이가 이제 올해 의대 간 아이예요. 올해 의대 갔는데 이 아이가 얘는 분량이 18조.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아서 얘가 의대에 갔지만 의대에 가는 게 학종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네 지금 막 붙고 있는 대학들에서 얘가 지금 21페이지 연공여고 얘가 서울대 간 아이인데 동원고 18페이지 연공여고 얘가 여기 수원의 성대 간 아이인데 24페이지 따라서 고등부는 거의 대략 얼마인 것 같아요? 18에서 한 25이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18은 적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정말 제가 애를 쓰고 애를 써서 학생부인데 얘는 11페이지예요. 생기부가 수원고 아이인데 11페이지예요. 이렇게 되면 양이 적어야 많아요? 적죠? 학생부 종합으로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아이가 하는 활동들이 좀 의미가 꽤 있어서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학적으로요. 이 아이는 공부연구 아이인데 얘는 12페이지네요. 얘는 아까 아이랑 유사하죠. 수원고랑 거의 유사하죠. 분량이. 그렇죠? 근데 얘는 학생부 종합보기는 거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부실해요. 양도 그렇지만 이 아이는 19페이지, 20페이지 넘어가네요. 뭐 이렇거든요. 보시면 자 중학교는 되게 적죠 양이요, 그죠? 훨씬 적죠 중등부는요. 자 그런데 보시면 적지만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이렇게 돌아와서 종합 의견하고 그 다음에 자 교과에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렇게 말하죠. 자, 동, 봉, 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자율은요 분량이 다 줄죠. 그 다음에 동아리는 자 거의 유사하죠. 여기서 이제 자 여기 중요해요. 그러면은
동아리에서는 그러면 별로 중요한 게 없는 거냐? 자, 우리 현대식으로 중이니까 보겠습니다. 여기서 발표하고요. 자율 동아리 대입 반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 동아리 대입 반영 없는데 그럼 이것이 뭘 의미해요? 자율 동아리는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거니까 어떤 거 상관이 얘기했죠? 뭐 하는 거예요? 비효과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 번 더. 동아리에서 자율 동아리를 빼고 나면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적어볼게요. 자, 정규 동아리예요. 정규 동아리. 아, 그러니까 자, 우리 중2 이하 아이들, 현재 지금 중2와 현재 중1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인데 요거 이 얘기예요. 요거 뭐냐면 자율은요, 학생들이 알아서 만든 동아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것은 대학 입시에 들어가지 않는데 학교에서 만들어서 해놓고 있는 정규 동아리 중에 하나 그렇지 않다? 중에 하나를 이해했죠. 그렇죠. 아,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하나 뭐냐면요.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리에서는 정규 동아리를 잘 해야 하는구나. 하나겠죠. 그죠? 둘째가 뭐예요? 이런 동아리가 잘 돼 있는 학교에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제가 드린 자료집에서 중간 후에 있는 학교별 자료에서 다 써 있을 것들이에요. 그래서 동아리 원이 다 써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대로 수능문제를 다 폐지한다는 거 했었고요. 봉사활동은요. 자, 봉사활동은 봉사가 대학 입시는 크게 중요해 뭐 그냥 그저 그래요. 어때요? 봉사가 크게 중요해요? 어때요? 크게 안 중요해요? 봉사는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단 일부 과가 중요한 데가 있죠. 봉사가 중요하다. 그럼 과 뭐 있나요? 봉사가 중요한 학과 뭐 있죠? 너무 건조해요. 강의실이 너무 건조해요. 목이 아파요. 자, 뭐가 있나요? 사회복지, 또 사범계열, 교사, 또 상담이나 심리, 또 의료계열, 의예과, 간호, 뭐 그 외 등등등. 아시겠죠? 자, 뭐 그런데 이 봉사는요, 방금 말씀드린 그 과 빼고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보세요. 봉사활동에서 뭘 안 쓴대요? 특기사항 이 기재 써 있죠, 그죠? 그쵸? 자, 얘도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보세요. 얘는 샘플 보세요. 샘플 보냐면, 자, 요게 이제 고등부 학생부예요. 생기부 보시면, 자, 봐보세요. 이걸로 가보세요. 쉬운 걸로. 해볼게요. 봐보세요. 자, 이런 거죠. 1번은 인적사항이에요. 개인정보예요. 2번이 학적사항이에요. 학적사, 학교. 3번이 출결이고 4번이 수상경력이에요. 수상경력. 보세요. 이제 수상한 거. 고1,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써있죠. 고2상. 5번이 자격증과 인증이고요. 6번이 진로 희망이에요. 이렇게 이제 써있죠. 7번이 창체인데 자율, 그 다음에 동아리, 봉사, 진로, 자동, 공신 써있는 거죠.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자 자율, 그 다음에 동아리 보시면 보세요. 이게 봉사활동인데 요 봉사가 써있어요. 이렇게 봉사활동 써있죠. 특기사항 여기는 다 비워져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쓰지 않아. 그 말이고요. 다만 넘어가서 이렇게 봉사활동 실적을 이제 쭉 쓴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은 뭐 크게 안 중요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진로활동은 진로 형태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 수상 경력과 독서활동은 다 대학 입시에 빼다 얘기겠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수상 경력과 독서까지를 빼고 나면요. 자,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뭐죠? 자, 우선 교과. 교과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 써볼게 한번요. 교과. 뭐가 중요하다? 내신. 그죠? 내신은 당연히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종합 의견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발표하겠습니다. 그쵸? 한 번 더 이거 누가 쓴다? 잘 쓰시는 거죠? 중요한 거. 그 다음 볼게요. 자, 자동봉진에서 자율활동은 요거는 자, 얘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죠? 중요하죠. 자, 분량이 얼마예요? 500장이죠. 그죠? 그죠? 요것은 대입 반영해야 안 해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고교 1, 2, 3 학년 때 요것은 의미 활동을 쭉 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자율활동은요. 그 다음에 동아리는요. 아까 말한 대로 자 뭐가 중요했다? 정규 동아리를 열심히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크게 의미 없다. 하지만 봉사가 중요한 학과들에서 봉사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진로활동도 별로 생각 없고요. 현재에 비해서 약간 양이 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은요. 요거는 현재 중2부터 빠지는 것이죠. 그렇죠. 독서도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과연 무엇을 보고 학생들을 학종으로 뽑을까요? 내신만 보고 뽑을 수 있을까요? 그건 교과 전형이거든요. 그러면 교과 전형은 학생들의 내신 보고 뽑는 거고 학종은요? 뭘 뽑을까요? 그러면 학종은 학생들의 내신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본대로 교사의 평가인 종합 의견, 그쵸? 그 다음 자율활동, 학생이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고 뭐 했는지 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아리를 뭐 했는지 보겠죠. 학생이, 그쵸? 그 다음에 봉사 크게 의미가 크지 않고 진로활동 의미가 있고, 자, 요것들에선 특히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 일간지 실린 자료예요. 자료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정시가 더 커진다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죠. 몇 프로 써 있나요? 이게 50%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왜 50%예요? 현재까지 내용에 의하자면 정시가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40%였죠. 그죠? 근데 얘는 왜 50%예요? 왜요? 수시에서 떨어지면 다 넘어가죠. 어디로? 정시로.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더 커질 거야. 그 말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게 가장 큰 우리의 고민인데 일반고하고 소위 말하는 특목 자사고에서 어디가 정시에 유리할까요? 자 일반고에서는 정시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일반고에서 수능 준비가 철저하게 잘 되어 되게 힘들어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강남 지역이나 소위 말하는 그 강남, 서초, 송파 요 지역이나 외고나 자사고가 훨씬 더 유리해지죠. 이유가 뭐냐? 많은데 좀 뒤에서 할게요.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16개 대학만이 아니라 더 많은 대학들로 퍼져갈 것이고요. 자, 요건 뭐냐면 그 교육부에서 대학들의 지원금을 주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대학들에서 교육부의 취지를 따라야만 준 거니까 다수의 대학들은 이렇게 아마 흘러갈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렇고 학생부 종합의 공정성, 자,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올해는 몇 프로 수시가 거의 몇 프로예요?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현재 고3들은 22.7이었다가 아까 소개드렸었죠, 그죠? 수시 그 정시가. 자, 그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그 다음에 뭐 학점제, 이것들은 다 유사한 맥락인데요. 요것들은 한번 볼게요. 혁신학교 우리 아이가 가면 좋겠다. 별로다. 그게 뭐에 쓰는 거냐? 자, 요거는요, 보세요. 혁신학교는 요것도 좋은 취지예요. 학생들에게 많은 교과 공부를 하기보다는 좀 학생들의 어떤 그 창의성을 갖추기 위해서 좀 더 학생들의 꿈에 맞게 한다는 취지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는요, 학생들의 교과 공부는 조금 더 많이 해요, 등한시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가는 것은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근처에서 학교가 어디서 한대요, 이제? 어느 학교? 천천고에서 하는 거죠. 천천고에서. 여기서 이제 지금 좀 혼란이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자,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인데 뭐 이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부의 방안은요, 상중하에서 누가 가장 혼란스러운데 바로 다수의 애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학생부 종합과 논술이 주는 것이죠. 그렇지. 그죠? 이거는요, 그 뭐예요? 학생부 교과나 수능 위주로 자, 거의 흘러가는 것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소위 말하는 대학교 좀 좋은 데 가려면 내신이 얼마쯤 돼야 좋을까요? 돼야 할까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자, 이렇게. 자, 예컨대, 요거는 더 쉽게 가볼까? 자, 이게 어디냐면, 잠깐만요. 왜 한숨을 쉬세요? 이해를 위해서 좀 쉽게 가볼게요. 좀 바꿔서 갈게요, 제가. 자, 보세요, 한번. 여기 중학교인데 90 얼마 이상이 A죠. 80점 얼마예요? B죠? 70점은 C죠. 다시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안 넣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안 넣었네요. 한번 보세요. 자, 내신에서 우리 교과로 갈 때 학생들이 전교생을 우리 자 250명으로 해볼게요. 250명 하늘을요. 250명이면 거기서 몇 등 해야 1등급이에요?
250명이 한 학년이 가정이에요. 한 학년에 250명이면 자, 몇 명이죠? 1등급은요? 10명이죠. 그러면 250명 중에서 전교 10등 이내에 들어야 1등급이죠. 그쵸? 맞나요? 그쵸? 전교 10등 이내에 하는 건 다 하는 거죠. 자, 우선 교과 전형은요, 교과 내신이 매우 우수해야 가는 건데, 보통은요, 1.0에서 2점대 초까지가 인솔할 수 있어요. 교과 내신은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가면 중위권 아이들은요, 소위 말하는 인서울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논술로 좋은 대학 많이 가는데 저희 학교 애들도 왜냐 보세요. 자, 논술에서는요, 논술은 내신이 덜 좋아도 대학 갈 때 별로 큰 문제 돼야 안 돼요. 논술은 그게 안 되거든요. 논술은 거기다가 논술 점수랑 필요한 게 뭐예요? 최저예요. 최저인데, 근데 이렇게 학생부 종합을 축소하고 논술을 축소하면요, 거기다가 학생부 교과랑 수능으로 가는데, 자, 대다수의 아이들은요, 거기다가 교과나 수능에서 유리할 별로 없죠. 자, 보세요. 자, 교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학생들이 자, 반에서 우리 요즘 몇 명이죠, 한 반에? 25명 되겠죠, 그죠? 거의 한 반에 좀 적은 반이 23도 있어요. 거의 다 뭐 한 23, 30명 사이인데, 자, 그러면요, 반에서 1등이면 몇 등급이에요? 반 1등이면 전교에서 1등급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자, 반 2등이에요. 한 학급에 25명 혹은 30명이랑 칠게요. 그러면 2등 했어요, 2등. 몇 등급이에요? 1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2등급이에요. 오, 한 반에서 2등인데 2등급이야? 그런 거죠. 엄마가 이번에 5등 했어. 자, 어때요? 잘한 거예요? 별로예요? 잘했다. 소고기 사줄게요. 아니면 돼지고기 사줄 거예요. 네가 알아서 먹어야 해요. 뭐예요? 자, 반 5등. 몇 등급이에요? 반 5등이네. 3, 4, 5등 해야 3등급이에요. 3등급. 3등급이에요. 6에서 10등 정도 해야 얼마예요? 거의 4등급이에요. 10등 넘어가면 뭐예요? 5등급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반에서 1등은 해야 1등급 대에 들어올 수 있고, 반 2등이 2등급 대인 거고, 반 3, 4, 5등이 3등급 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6등 이하면 사실 인솔할 게 거의 없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교과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수능은 왜 불리할까? 일반고에서요. 수능은 왜 불리해요? 일반고에서. 자,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는 모의고사를 본다 하더라도 고1, 고2, 고3 때 많이 봐요? 안 봐요? 모의고사, 특목고, 자사고는 많이 봐요? 안 봐요? 강의가 힘든 게 너무 건조해서 그런 거 탓이죠? 그런 거죠? 아니, 머리 아프지? 자, 뭐죠? 기초를 깔으셔서. 자, 어떤 거죠? 보세요. 모의고사 볼 때 수능형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수능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런데 보통의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는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요, 안 풀어요? 많이 풀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공부량이에요. 하나가 공부의 깊이예요. 당근이겠죠. 그런데 우선 요건 그냥 제가 가르친 수원 지역에서 제가 이제 한 10년쯤 해보고 난 그런 통계치예요.
보통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은 뭐 국어니까 국어 말씀드릴게요. 국어에 한정 지어서만. 중3까지의 국어 공부에 비해서 일반고에서의 국어 공부량을 보자면 고1은 거의 3, 4배 정도일 것 같아요. 중3까지에 비해서. 중3 때 국어에 비해서 고1의 국어 학습량이 한 3, 4배일 것 같아요. 그 다음 고2는 훨씬 더 느니까 고2는 한 4, 5배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고3들은 한 7, 8, 9, 10배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공부량 자체가. 그런데 요거는 우리 수원시 일반고의 평균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원 지역에 있는 특목고가 뭐가 있어요? 경기과학고. 거긴 거의 뺄게요. 거의 없으니까. 자, 또 어디 있어요? 외고 있잖아요. 그죠? 외고. 수원 외고 있죠. 그죠? 자, 우리 인근 지역에 수원 외고, 그 다음 동탄 국제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사고는 뭐가 있나요? 자사고? 안산? 동사고 있죠. 동사고가. 그쵸? 자, 그리고 그 특목고 사고 아니지만 일반고지만 또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화성고 있죠. 화성고가. 그쵸? 자, 등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수원외고나 동탄국제고나 그 다음 화성고나 동산고 등의 경우는 고1 때 학습량이 중3 때에 비해서 한 6, 7, 8배 수준이에요. 고1 때 학습량이.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공부해요? 적게 공부해요? 많이 공부하죠. 그쵸? 그 다음에 훨씬 더 깊이 있게 공부하죠. 왜? 다 같이 우수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들이 정시에 훨씬 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한 것이죠. 일반고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훨씬 더 수능에 불리한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려도 훨씬 더 일반고 아이들이 덜 접하고 덜 잘 풀고 어려워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의고사가 우리 온 나라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고1 때 언제 있어요? 모의고사가 언제 있어요? 고1, 고2 같은데 언제 있나요? 5월? 생겼어요? 4월 만들었어요? 자, 언제 있나요? 3월. 그 다음 6월. 그 다음 9월. 그 다음 언제 있나요? 11월이 있죠. 그죠? 4월이나 그 다음에 뭐 5월이나 그 다음에 뭐 8월 볼 수 있는데 이거 다 뭐예요? 요거는 사설 모의고사죠. 사설 모의고사.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수원 지역에서 고1, 고2 애들이 1년에 보는 모의고사 횟수가 자 언제 거의 다가? 거의 다가 6월과 11월 딱 두 번이에요. 한 2회 봐요. 2회. 자,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좀 편차가 있지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특목고는 주로 얼마 언제 봐요? 거의 다 봐요. 거의 다 보거나 더 추가해서 봐요. 그러면 그렇게 본 아이들하고 일반고 애들이 좀 경쟁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학교 수업 자체도 수능 위주가 좀 잘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 공부량도 좀 훨씬 적죠. 이런 이유 때문에 불리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고에 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 이런 거죠. 교과 즉 내신 관리 잘해서 교과로 가거나 근데 그 수가 많아요? 일부예요? 일부죠. 그러면 그 외는요 다 뭐 한다? 여전히 학생부 종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내신 관리하면서 아까 우리 보았던 것들을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했죠? 요것은 우리 정시에서 늘어날 전망인 대학들의 숫자 표시한 것이고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수능에서 국수 0탕판이죠. 아시죠? 국어 점수가 얼마예요? 몇 점 국어가?
몇 점 만점? 안 알려줌? 몇 점 만점? 100점이죠. 수학은요? 100점이죠. 그죠? 영어는요? 100점이죠. 탐구는요? 탐구는 50, 50이죠. 그쵸? 하지만 보세요. 수시에서는 대학 갈 때 수능이 필요한 게 원점수예요, 표준점수예요, 등급이에요. 수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려운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수시에서 대학 갈 때는요 필요한 게 수능이 원점수예요, 표준점수예요, 백분위예요, 등급이에요. 뭔 소리야? 뭐예요? 그렇죠, 등급이죠. 하지만 정시 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점수인데 뭔 점수예요? 원점수예요? 근데 국어 100, 수학 85 이거예요? 아니죠. 뭘로 간다? 따라할게요. 표준점수. 자, 요건 뭐예요?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더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더 내려가는 것이죠. 예컨대 보세요. 엄마 나 수학 100점이야. 잘했다. 근데 보니까 그 반에 100점이 9명이에요. 예컨대 잘한 거예요? 그냥 보통이에요? 어때요? 와 훌륭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엄마 나 수학 88점이야. 그래? 몇 등인데? 1등이야. 전교에서. 잘한 거인가요? 그런 거죠. 자, 하여간 보시면요. 이건 우리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소위 말해서 수능은 거의 다 누가 유리해요? 수능은 재수생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왜 많이 했고 오래 했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고3들은 누가 유리해요? 수능에 대해서 특화해서 준비를 오래 해온 자사고나 성공에 훨씬 유리한 것이죠. 일반고에 비해서. 그렇고 보통 말하는 우리 사회 가려면 거의 국수 영탐에서 다 얼마 이상이에요? 95 이상이 돼야 돼요. 즉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틀린 문제가 거의 하나, 두 개 정도인 거죠. 두 문제 이상, 두 문제 이내가 돼야 하는 거니까 이게 쉽지는 결코 않겠죠. 그쵸? 자, 그래서 보면 앞으로 이제 대학들에서 과연 어떻게 우수화를 뽑기 위해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술고사 축소에 대한 문제들이 고민들이 크고요. 면접보다 더 강화될 것인데 요것들은 다 이제 넘어갈게요. 시간상. 요거 뭐냐면요. 요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교육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EU 1, 그 다음에 EU 2, EU 3, EU 4, EU 5, EU 6, EU 7까지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